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3일이고요. 오전 11시 30분 지납니다. 하나 마이크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보면서요. 한번 보면요. 일단 연봉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늘 한 1.8% 정도 빠지죠. 예. 연봉을 한번 먼저 보면 먼저 큰 그림을 보게 되면요. 17,300원이 고가였어요. 그죠? 올해도 그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 자리를 안착을 못하고 지금 윗꼬리 달고 좀 밀리죠.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924원까지 갔던 적도 있었고 이렇게. 뭐 수정주가니까 수정주가라서 뭐 권리락이라든지 뭐 액말 분할 이게 반영이 되니까 이런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이 주가가 움직여 줍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2010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면 주가가 그다지 힘을 못 발휘하고 고가를 찍고 나서 계속 밀렸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밀리다가 작년에 모든 종목이 그랬듯이 저점을 찍고, 근데 이게 3년 정도의 주가의 저점이었었던 거죠. 거기를 확인하고 이 흐름의 추세를 베낀 자리, 이 자리죠.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이 자리를 넘기면서 작년에 주가는 쫙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래 꼬리를 살짝 달고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가 지금 13,350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보면 연봉을 통해서 이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 여기 있죠, 여기. 이 아래 꼬리가 그 전에 이 고가였던 자리, 저항했던 자리를 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올렸다가 이 눌림을 주고 간 거죠. 아래 꼬리 달고, 그죠? 그리고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저점은 의미가 있어 보이죠, 저 자리가. 어쨌든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는 상승 쪽으로 가는 위치라서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그죠? 그리고 뭐 단기간에 이게 올라온 모습이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 보면 거래가 제일 많은 가격대에 지금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 있습니다, 그 가격대. 그러면 여기는 올해는 어쩌면 작년에서 이어지는 올해 이 저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탈하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탈하게 되면 이 매물이 차게 되면서 이게 좀 짜질 수 있잖아요. 이 지지 매물을 작용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자, 연봉을 통해서 보면 위치는 나쁜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상황도 안 나쁜 것 같고요.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연봉보다는 조금 구체성 있게 한번 땡겨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봤던 이 자리 여기 올해 저가였던 이 자리죠. 여기 10,000원대 부분이죠. 여기 10,000원대 부분 여기죠. 그리고 이렇게 흐름이 안 좋았던 흐름을 이어서, 그리고 작년에 여기 코로나 때 저점을 찍었던 이 자리, 3년간 저점이었던 자리죠. 그리고 여기를 헤쳐나갔던 자리. 여기는 보시면 계속 저항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는. 그리고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하다가 올리니까. 근데 여기서 걸렸었죠. 걸렸다가 지지하 저항을 확인하고, 그죠? 이 박스를 오랫동안,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동안에 박스를 그렸던 이 부분을 강하게 통과하면서 안착을 하는데, 이 자리를 보게 되면 또 올려놓고요. 올려놓고 또 밀렸는데 또 지지를 해요. 그러면 얘 패턴을 가만히 보면 지지와 저항을 상당히 잘 파동을 치면서 그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릴 때는 걸려주고 지지와 저항도 걸려주고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있다는 거죠. 이 자리.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가격대 얼마냐면 전고점 이 자리 12,000원 가격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합의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겠지만 12,000원만 지지해서 버텨주면 이 주식은 계속해서 이 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할 만큼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위치에,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저런 규칙이 잘 보여요.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현재. 자, 주봉으로 한번 넣어봐 볼게요. 저 파동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주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가 저항대였었어요. 그죠? 그리고 올려놓고 지지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올려놓더니 여기를 저항대를 또 지지를 바꿔놓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뚫어놨잖아요. 반대로 이 가격대, 월봉보다는 좀 구체적이니까 11,300원과 11,950원이 매우 중요한 11,350원과 11,950원 요 사이가 강한 지지대로 바꿔놨어요. 그죠? 그리고 흐름상도 보게 되면 이렇게 틀어놨죠. 그래서 그 개발자분님께서 하나마이크론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유튜브 보면서 12,000원대 오면 매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림을 하나 이렇게 추가해서 한번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이 자리가 한번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제 통과하면서 안착을 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를 안 깨고죠. 다시 회복하면서 그때부터 급속히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되게 중요한 자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 11,350원과 11,950원이 강한 지지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삼아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죠? 이대로 가고 있을 거예요. 이대로, 그죠? 그리고 이 영역 자체가 펼쳐있는 영역이 넓어지죠. 이렇게. 자, 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상세 정보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 코스닥에 있고요. 중견 기업입니다. 중형주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IT 반도체 쪽입니다. 그죠? 반도체 쪽. 시가총액이 전일 시가총액이 4,343억까지 갑니다. 그죠? 좀 낮아졌겠죠. 오늘 한 1% 빠지니까. 어쨌든 4,300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상당히 중형주 다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면 뭐 반도체 패키징 회사 여기 나오죠? 지금 현재 13,400원, 35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요. 작년이죠,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이 기간 동안 움직였던, 그리고 2021년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이때 한번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보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꾸준히 늘었어요. 그죠? 영업이익도 이렇게 늘고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기본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필두에서 그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유 있는 상승이라는 거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품으로 막 올라간 건 아니고 이런 실적이 뒷받침 됐으니까 이런 상승을 했겠죠. 주가도.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 보게 되면 매출액 구조가 이렇게 늘어요. 얘도. 그죠? 꾸준히 늘죠? 영업이익도 늘고요. 근데 당기 순이익이 좀 그런데 요거는 뭐 다른 거 뭐 쓰니까 그럴 거야. 어쨌든 실적 자체가 상당히 양호한 실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이 됐다는 거죠. 기본이.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으로 가는 기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파동을 보게 되면 차트상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여기서 관련 기사나 내용들이 한번 있는 것을 체크해 볼게요. 전일기관 대량 순매수했던 게 4월 27일 날 이렇게 순매수했다는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죠? 대량으로. 그게 4월 27일이면 뭐 한 이쯤 되니까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볼게요. 외국인들도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죠? 다 달려드는 것 같아요. 워낙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건지. 자, 그 다음에 삼성반도체 패키징 하나마이크론 하면서 4월 25일 날 그러니까 4월 말쯤에 기사들이 좀 많아요. 보면 어떤 내용이. 자, 근데 저는 요거 좀 보고 싶어요. 요거 여기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요거 WLP 사업 본격화 설비 증설을 통해 외형 성장을 한다. 만약에 저기를 돈을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가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3만 장 캐피시티 확충 계획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전문기업. 이게 이런 어떤 사업도 좀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좀 키워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이런 점은 주가 흐름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렇게 돈을 이게, 이 설비 쳐줄 때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저게 휘청거릴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열심히 했겠죠. 그죠? 근데 주가 흐름이나 내용이 괜찮다는 거죠. 그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월조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일단은요, 이 흐름 자체가 너무 깔끔해요. 그죠? 이 흐름 자체가 너무 깔끔하죠? 그리고 한 번 더 틀었어요.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틉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봤을 때는 여기 11,950원과 여기 11,350원 기준 하나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치면 같은 구역이죠. 같은 구역.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결국에는 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밀려준다면 여기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지금 13,350원 좀 더 그 조정파가 나와서 10,000원과 12,000원 사이에서 놀아주면서 그죠? 놀아주면서 드는 모습이 나오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섣불리 그냥 내려온다고 막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상황을 보자는 거죠. 상황을. 늘 그렇듯이 그죠? 그래서 내려와서 그러면 고가가 낮아지면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멈추는 모습 보고 도는 때 그러면 이런 거죠. 제 얘기는 적어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도는 모습 나올 때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해서 도는 모습 나올 때 어떨까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올 때 그냥 바로 사지 말고 근데 황 대표 아까 말했지만 이게 규칙적으로 보여. 그래서 그냥 내가 아까 보니까 그냥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요.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그걸 깨고 지나갈 때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도요. 이게 안심하고 이런 데 샀다가는 왜냐면 너무 좋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내려오던 그림이 방향을 바꾸면서 이게 좋았잖아요. 한 1년 이상을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샀다가 이거 당한단 말이야.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튼튼한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이렉트 사는 것보단 확인하자는 거죠. 천천히. 그죠? 확인하자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자리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가 될 거죠.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으니까. 보통 보면 아까 11,350원과 11,950원 정도는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살피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상대표 여기서 그냥 좋아서 그냥 날아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날아가서 이 고가를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요, 리스크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만 보고 하지 말자는 거죠. 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흐름이 있을 때, 이 흐름 자체가 여기 지금 여기 거래가 많았던 가격대도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자리 10,000원과 좀 넓게 보면 10,000원과 12,000원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11,350원과 11,950원 이렇게 이게 구체성 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요 근방이 되는 거죠.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지금 13,400원인데 만원까지를 본다 그러면 한 30% 이상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최종 라인까지 보면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리스크가. 근데 여기서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됐을 때 리스크를 생각해줘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안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뒤도 보자는 거죠. 뒤. 그러니까 최소한에 12,000원대까지는 내려왔다가 거기서 확인해줘야 되지. 그래야 내가 잘못해도 리스크 자체를 저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7%, 12% 맨날 얘기하죠. 요거 감안하는 거죠. 10에서 15%까지는 저는 15% 이상은 리스크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건 너무 커요. 심리적 부담도 크고. 근데 내 계좌가 너무 빵꾸나. 그러니까 뒤를 본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개발자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000원 정도 오면은 뭐 해볼 만치 기다리고 있다. 나쁘지 않다고 보죠. 대신 요거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철저히 2단계 또 와서 또 기사 내용도 보면서 분석도 좀 하시고, 그죠? 그리고 천천히 접근하세요. 천천히.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자는 거죠.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잘못됐으면 이렇고 먹으면 어떻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거야 그냥 시장이 알아주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은 분명히 내가 제시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 하나만큼 그것만 지켜주시면 뭐 어차피 우리가 매매하면서 손실은 각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손실을 내가 감당하는 손실, 이유 있는 손실 이렇게 손절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여기서 이 주식을 또 사랑하거나 그죠? 고집을 피거나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어. 실적도 좋은데 좋은 회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이해하시겠죠? 자, 요런 점을 체크해서 한번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10,000원이 최종 라인이고요. 중간 라인에서 13,500원 그리고 19,500원 자리가 있고 확인하고 천천히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정말 이쯤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